도마를 사용하시다가 표면이 거칠어졌을 때는 사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포는 한 220에서 320방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완전히 도마 표면이 마른 상태에서 결방향으로 사포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칼집이 금방금방 없어지지 않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포질을 해야 매끈한 표면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 라기보다는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설명을 빼놓은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오라수목공방입니다. 저희 원목도마를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목도마는 장기간 물에 담가두거나 염분이 강한 음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목이다 보니까 원목 자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에 담가두거나 염분이 강한 음식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에서는 사실 염분이 강한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권고해 드리는 부분이고, 사용하셔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용하신 후에는 간단하게 야채나 과일을 썰으셨을 때는 그냥 물로만 세척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나 생선을 취급하셨을 때는 기생충이나 세균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이나 식초로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세척 방법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도마에다가 소금을 쭉 좀 깔아 놓으셨다가 한 1분 정도 지난 후에 걔네들을 살살 닦아주면서 흐르는 물로 헹구시면 되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솔 뿌려 놓으셨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난 후에 닦아내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베이킹소다는 표면을 좀 약간 부풀려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의 사용은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원목이다 보니까 직사광선이나 아니면은 열풍에 의한 건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가 세워서 말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하셔도 크게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마 사용을 하시다가 표면이 거칠어졌을 때 사포로 문질러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사포는 한 220방에서 320방 사이의 사포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도마를 보셨을 때 결방향으로, 이렇게가 아니고요, 결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일을 사용하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을 또 따로 도포해 주시면 더 좋겠죠. 가장 좋은 건 호두 오일인데요. 호두 오일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마용 오일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목재용 도마용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목의 특성상 휘어지거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산 과정에서 이 원목 자체를 건조가 잘 된 목재만 사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원목이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목 도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원목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조금 감수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주 저희에게 들어오는 질문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칼집이 전혀 나지 않는 도마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강력한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겁거나 칼소리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칼을 빨리 무디게 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도마로서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플레이팅 도마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무거워도 사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구성이 중요시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플레이팅 도마용으로는 강한 나무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만, 칼도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백이나 캄포 같은 약간 부드러운 나무들이 썰리기도 잘 썰리고 칼소리도 크게 나지 않고 사용하시는 칼을 오랫동안 예리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칼도마를 추천드릴 때는 이렇게 약간 무른 나무들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치국물이 배지 않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치국물 같은 경우에는 원목에는 김치국물이 스며듭니다. 이 김치국물 뿐만 아니라 간장, 고추장, 또 우리나라 된장, 또 딸기나 포도 같은 색소가 강한 그런 과일류의 경우에도 이 도마에 물을 들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거는 하루나 이틀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저희한테 김치국물이 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뵙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이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도마에 물이 배느냐? 저희가 마트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 도마들 중에서 화학 도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목 상태가 아닌 화학 도장을 입힌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이 물이 김치국물이나 음식 색소가 날아가 줘야 되는데 그걸 그 도막이 막고 있어서 오히려 날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새 거인 상태에서는 김치국물을 굉장히 잘 튕겨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마라는 게 이 칼로 그 도막을 계속 깰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그 칼집 사이로 들어간 빨간 김치물이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천연 상태, 그러니까 표면이 아무것도 도장되어 있지 않은 맨 나무 상태라면요, 모든 원목에서 그 김치국물 외에 다른 모든 그 색소들이 날아가는 것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하였으니까요, 그 부분은 믿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목재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짙어지거나 아니면은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다 보면 나무 향은 날아갑니다. 하지만 표면에 있는 그 편백 고유의 성분들이 날아가는 것일 뿐, 목재 고유의 성능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편백향에 무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백향이 정말 강하게 나지 않는 한은 이 편백향을 평소에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도마들을 만들고요. 그 목재마다 각자의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자연 상태의 제 소재이다 보니까 조금 같은 목재, 같은 제조 환경, 같은 공정을 거쳤더라도 조금씩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설명을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평소에 이 원목 도마를 건조시킬 때요, 흔히 이 결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물이 좀 더 그 방향으로 빨리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나이테가 있는 마구리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부터 물을 빨아먹던 이 수관들이 미세한 빨대처럼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세워서 보관하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진 물들이 아래에서 다시 다 빨려 올라가서 이 아래쪽이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쓰시는 도마 보면 양쪽 끝이 까맣게 변해요. 처음에 이렇게 보관해서 아래쪽이 까매지면 어머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서 반대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위에는 괜찮은데 또 아래가 까맣게 변하겠죠? 그러면 또 어머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도마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 양쪽이 결국에는 이 습도를 조절하는 물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양쪽으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마르고요. 이 아랫부분이 그럼 곰팡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아래쪽은 생각보다 이렇게 물을 많이 빨아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굉장히 좀 내구성이 좋고요. 얘를 별도의 거치대에 의해서 이렇게 딱 걸쳐서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싱크대 뒤쪽에 보면 요 뒷선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뒷선반에다가 이렇게 결방향이 가로로 가게 세워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만 보관하시면 곰팡이에 대한 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설명서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같이 넣어 드리기 때문에 이 설명서는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사용을 하시기를 저희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월화수목공방의 도마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